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13장 반응형 웹에서 제가 미디어 쿼리하고 플렉서블 레이아웃을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따로 독립적인 장으로 제가 뺐습니다. 일단 우리가 13장에서 반응형 웹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해서는 퍼센트라는 단위를 이용을 해서, 또한 우리가 웹의 요소의 너비를 구하는 공식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퍼센트로 매기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아마 마지막 강의에서 이렇게 예제를 들면서 종합적인 사이트를 이제 미디어 커리가 아니라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14장을 제가 이제 미디어 커리하고 그리고 플렉서블 레이아웃에 대해서 따로 장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형 웹이 이제 거의 대세기 때문에 그 대세의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미디어 커리하고 플렉서블 레이아웃이 아닌가라고, 그 모든 기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장을 따로 이렇게 독립적인 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 쿼리가 뭐냐, 이걸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디어 쿼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접속하는 장치,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흔히 얘기하죠. 미디어에 따라서 특정한 CSS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반응형 웹에서 src set이라는 그 뭡니까? 우리가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미디어라는 속성, 그죠? 소스 태그에서, 픽처 태그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 태그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픽셀이, 즉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가 이제 다운이 되고 보여지는 현상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컬리닷컴, 저번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브라우저 창의 너비를 조절할 때마다 화면의 길이가 컬럼 개수가 달라진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960픽셀에 12칼럼을 사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 PC나 태블릿, 스마트폰의 기계의 넓이가 아니에요. 그죠? 브라우저의 화면 크기에 따라서 사이트의 레이아웃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CSS가 아니라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제작된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크롬 창을 한번 열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미디어 쿼리즈.es라는 부분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요. 자, 미디어 쿼리가 나오고, 자, 여기에 각각 형태가 다 나오죠. 그죠? 이거는 웹, 어디, 이거는 모바일 화면이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미디어 쿼리를 배우고 나면 이렇게 표식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이러한 형태, 즉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이건 PC겠죠. 그리고 이건 태블릿이나 아니면 그런 얘기가 될 거고, 또 TV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TV도 나오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이렇게 CSS가 우리가 달리 적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그 기기에 맞게끔 표식이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기술을 우리가 미디어 쿼리로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한다라는 뜻이겠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는 것도 이제 이미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 다음. 자, 미디어 쿼리의 구문이 있는데요. 미디어 쿼리는 일단 기본형 타입으로는 at media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괄호로 되어 있는 only하고 not은 옵션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end 구문은 자, 이 미디어 속성 at media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CSS를 적용할 것인지 지정을 해요. 만들어 놓고. 그래야 그 너비에 따라서 어떠한 CSS가 지정이 될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해당하는 연산자들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면 자, 봅니다. end는 조건을 계속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쉼표가 나오는데요. 쉼표는 동일한 스타일 유형의 미디어의 유형과 조건이 있다면, 같은 조건이 있다면 쉼표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only와 not이 있는데요. only는 오직이라는 뜻이고 not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only는 미디어 쿼리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에만 조건을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미디어 쿼리를 지원하지 않는 웹 브라우저에서는 미디어 쿼리를 무시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IE에서는 미디어, 즉 여기서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IE에서는 미디어 쿼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only 키워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굳이 이 only라는 내용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잘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어도 엣지가 나왔기 때문에 엣지가 아마 미디어 쿼리를 인식을 할 거예요. 한번 확인을 그때는 실습 시간 때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not가 있는데요. 이 not는 not 다음에 지정하는 미디어 유형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t tv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디어에 디바이스 tv를 제외를 하겠다라는 뜻을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디어 유형에 뭐 엄밀히 얘기하면 미디어보다는 디바이스의 종류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는데요. 그래서 디바이스의 종류, 미디어의 종류의 유형의 종류를 보면 all이 있어요. all은 모든 미디어 유형에 해당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프린트는 말 그대로 인쇄 장치에 적용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제일 많이 쓸 텐데요. 스크린은 바로 컴퓨터, 즉 스마트폰, 태블릿 다 포함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V는 음성과 영상이 동시에 출력되는 TV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우럴이라고 있는데 이건 음성 합성 장치, 주로 화면을 읽어 소리로 출력해주는 장치를 흔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 브레일인가요? 이거는 점자 표시. 그거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뭐 여튼 그리고 뭡니까? 핸드헬드가 있고 이거는 패드처럼 손에 들고 다니는 장치고요. 프로젝션은 프로젝트를 말하고, 그리고 TTY가 있는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기능이 제한된 장치, 픽셀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뭐 엠버서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점자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같이 해보면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TV 이 부분도 이제 대세에 이제 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TV도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가장 우리는 소스를 보면 제일 먼저 알 수가 있죠. 자, 미디어 쿼리를 적용시키겠다라고 알립니다. 알리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디바이스 미디어의 종류가 스크린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스크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ND가 왔어요. AND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추가를 하는데 자,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는데 min width가 나왔다. 그죠? 최소 200픽셀. 그죠? 최소 미니 위드스, min width. 최소 너비가 200픽셀이고 그리고 AND니까 이거죠. 이거 그리고 AND 맥스 위드스가 360 픽셀이다. 그럴 때 이 갈로 열고 중갈로를 열고 중갈로를 닫는 이 여기에 구연부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는 어떠한 CSS를 적용할 건지 우리가 여기다가 정의 구문을 넣어주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미디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치 유형 그죠? 그 다음에 AND 조건 추가했고요. 그 조건을 추가할 때 갈로로 묶어주면서 이렇게 자 200과 360 사이 즉 200에서 360 픽셀 사이에는 여기 안에 있는 CSS를 적용을 시켜 달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 쿼리의 조건인데요. 조건은 웹 문서의 가로, 너비와 세로 높이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뷰포트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드스, 하이트, 웹페이지의 가로 너비와 세로 높이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min 위드스와 min 하이트는 최소 너비와 최소 높이 그죠? 그리고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가 있었죠. 그죠? 이것도 역시 최대 너비와 최대 높이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일 태그를 써서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적용을 시키는데 자, 백그라운드는 뭐 이렇게 이거는 여기에 전부 다 해당을 하지 않을 때 해당하는 말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은 이제 미디어 쿼리를 적용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기에 bg0라는 jpg를 표식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를 속성을 썼고요. 커버 값을 썼고요. 그런데 자 스크린에서 스크린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맥스 위드스에서 1024 그러면 최대 너비가 1024이면 뜻이겠죠. 이고 이러면 바디를 바디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예. 이게 바로 1024 맥스 위드스가 1024 이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화면 너비에 이거는 1024 픽셀 이하일 경우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쓰겠다라는 이 이미지를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미디어 쿼리를 쓰는데 스크린이고요. 역시 조건을 줬는데 이거는 768 즉 768 픽셀 이하라면 이하일 때는 BG2를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 BG1 이거는 누가 나타내고 있어요?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24예요. 1024 이하에 될 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적용이 안 됐기에 여기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1024인데요. 잘못됐고요. 그래서 이게 1024고요. 그래서 이게 1024가 되면 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768은 얘를 표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맥스 위드스에
이렇게 320을 줬다 그죠? 320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320 픽셀 이하일 경우를 의미하죠. 그러면 당연히 얘를 표식을 하게 될 겁니다. 맞나요? 여기 바로 미디어 쿼리를 쓰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디어 쿼리의 조건 부분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뷰포트 부분. 그죠? 그래서 단말기의 가로 너비와 세로 높이 간에 우리가 값을 속성하는 설정이 있는데요. 단말기의 가로, 세로 값을 설정하는 속정 중에 디바이스 위드스, 디바이스 하이트가 있었어요. 이건 위드스는 우리가 벌써 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민 디바이스 위드스, 민 디바이스 하이트, 맥스 디바이스 위드스. 전부 다 이거는 단말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 너비와 세로 높이를 지정을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단말기 크기와 뷰포트 크기를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뷰포트를 지정할 때 우리 해왔잖아요. 그죠? 메타 태그에다가 위드스 해서 디바이스 위드스를 놓고 우리가 사용을 하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단말기에 위드스하고 하이트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놓고 쓴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로로 볼 수도 있고 가로로도 볼 수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웹사이트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바로 미디어 쿼리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사용을 해서 화면 방향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방향이 예를 들어서 포트레이트라면 단말기의 세로 방향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랜드스케이프라면 이거는 단말기가 가로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썼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미디어 쿼리를 쓰겠다라고 알리고 미디어의 유형이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추가했는데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랜드스케이프라고 있어요. 자, 랜드스케이프라면 가로 방향을 의미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가로 방향일 때는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입혀라 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포트레이트 세로다 그죠? 그럼 얘는 옐로우를 지정을 해라 라고 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달라지게 적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 비율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단말기 브라우저 화면의 너비 값을 높이 값으로 나눈 것.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화면 비율이라는 것은 뷰포트, 단말기 기계가 아니에요. 단말기의 뭐예요?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화면의 값을 우리가 너비 값과 높이 값을 가지고 나누는 숫자 값이나 계산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aspect ratio라고 해서 이건 화면 비율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ean aspect ratio라고 해서 화면 최소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ax aspect ratio라고 하면 역시 최대 화면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말기를 말하는 거예요. 화면 비율과 단말기는 틀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단말기의 너비 값을 높이 값으로 나눈 것이죠. 그죠? 그래서 디바이스 에스펙트 레이티오 앞에 디바이스가 붙었다. 그죠? 그래서 min 디바이스 에스펙트 레이티오, max 디바이스 에스펙트 레이티오라는 이러한 값들은 즉 단말기를 의미를 하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화면 비율이라고 하면 16대 9, 뭐 4대 3,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6대 9, 화면 비율을 의미하잖아요. 4대 3,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미디어 쿼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add 하고 그리고 미디어 쿼리를 쓰겠다라고 알리고, 자 스크린에다가 쓸 거냐, 뭐 이 장치 유형을 줘야 되죠. 미디어 유형을 줘야 되니까 저는 all로 한번 줬다고 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바이스 하고 뭡니까? aspect ratio를 씁니다. 그러면 얘는 화면 비율이 16대 9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6대 9, 그렇죠. 16대 9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누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CSS를 입혀라 라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색상당 비트 수가 있는데요. 자,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시면,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최대 색상 비트 수를 조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컬러 1이라면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최대가 두 가지 색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네 가지 색을 의미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컬러가 3이라면 얘는 최대 색상을 8가지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디어가 컬러 색상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컬러를 우리가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0을 주시면 돼요. 0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말기에서는 최대 색상 비트수와 미디어 쿼리를 조건으로 이렇게 컬러 속성을 색상당 비트수를 이렇게 우리가 조건으로 사용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면 이런 거죠. add, media 이렇게 쓰고 그리고 all 해서 and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color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컬러를 지원을 하면 이거는 진행을 해라 라는 뜻인 거죠. 맞나요? 그리고 컬러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add media 해서 뭡니까? all 해서 and 하고 컬러 값에 제가 뭘 주라고 했어요? 그죠? 0을 주라라고 했어요. 그럼 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흑백을 의미하겠죠. 됐나요? 뭐 이외에도 우리가 TV 미디어나 웹킷 브라우저 그리고 흑백 단말기 등 특정 기기들이 여러 미디어의 쿼리들의 조건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뭐 그거는 우리 추후에 이게 이제 W3C 거기에 또 ORG 이제 거기 가보면 CSS3의 미디어 쿼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쓴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요까지만 설명을 하고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데 역시 중단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중단점이 뭐였나요? 우리 그때 애니메이션 할 때 중단점이라는 걸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 그죠? 맞습니다. 중단점을 우리는 흔히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서로 다른 CSS를 적용할 화면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미디어 쿼리를 작성을 할 때 CSS를 만들어 놓고 적용할 화면 크기를 우리가 딱 설정을 한다. 그게 바로 중단점이라고 하고요. 이 중단점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CSS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울러 화면의 레이아웃이 바뀌는데도 대부분 기기의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모든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기기들이 반영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기들을 모든 기기들을 우리가 이제 CSS 이제 미디어 쿼리를 이렇게 우리가 다 반응을 시킬 수가 없죠. 어떻게 다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크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리고 데스크톱 정도 요즘에 이제 대세로 TV도 좀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 정도로만 구분을 할 뿐이지 뭐 굉장히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뭐죠? 이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작다. 그죠?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요 정도만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어떻게 CSS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확인을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모바일을 먼저 고려해서 미디어 쿼리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자 모바일 퍼스트라고 합니다. 요즘은 대세가 모바일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태블릿과 PC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우리가 모바일 부분에 대한 이러한 걸 먼저 작성을 하고 뭐 이걸 작성을 한다 라는데 뭐 예전에 만들어진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꾸로 되어가는 추세죠. 예를 들면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웹사이트를 PC 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후에는 스마트폰에 맞게끔 역으로 반응형 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CSS를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부터 만들어질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역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디어 쿼리의 중단점은 개발자나 작업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유동적이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우리가 CSS를 작성을 할 때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는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일단 CSS를 작성을 해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의 방향까지 우리가 이거 가로 세로까지 제작을 한다면 세로 방향일 때 포트레이트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방향일 때 하고 민 위드스를 320 그리고 가로를 우리가 랜드스케이프라고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따로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태블릿은 보통 우리가 화면 크기가 768 이상이면 태블릿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 밑에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스마트폰은 가로 세로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고요. 태블릿은 768 최소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최소 크기가 1024를 이상이라면 이거는 데스크톱으로 기존 PC라고 생각을 하고 CSS를 만들어 주면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맞네요.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마무리하고요. 잠깐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한번 써보는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디어 쿼리를 다음 장에서는 미디어 쿼리를 이용한 사이트를 직접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